이거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첫 번째 이미지 중 하나로 공개한 사진입니다. 오른쪽 부분 있죠. 말 보면은 뒤에 갈기 있잖아요. 목 있는데 갈기 있는 부분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번에 디테일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이거 확대해서 보면은 진짜 장난 아니죠. 이 디테일도 너무나 놀라운데 이 은하들 찍혀 있는 디테일도 봐봐. 장난 아니죠.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왼쪽에 있는 망원경 뭐죠?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망원경,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그동안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많이 못 다뤘잖아요. 이야기를 많이 못 다룬 이유가 무언가를 다룰 만한 소식들이 전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동안은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성능이 아주 좋다, 약간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당성을 보여줘야 됐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이미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되게 연구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팀에서 어느 정도 연구가 되고 릴리스된 자료들만 요즘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것들이 예전보다는 텀이 되게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모아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올라갔던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항성의 우주 속으로 해서 한번 다룬 적 있죠.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첫 번째 이미지, 두 번째로 또 5장의 이미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미지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말머리 성운. 제가 예전에 한번 항성의 우주 속으로 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되게 지금 디테일하고 화각도 좋게 잘 잡혀 있죠. 그리고 커튼이 쳐져 있는 것처럼 빛의 기둥 같은 것들도 보이고, 이거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첫 번째 이미지 중 하나로 공개한 사진입니다. 오른쪽 부분 있죠. 말 보면은 뒤에 갈기 있잖아요. 목 있는데 갈기 있는 부분을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이번에 디테일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허블 우주망원경이 예전에 또 관측을 한 게 있죠. 이렇게만 보더라도 허블 우주망원경하고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보는 화각이 얼마나 다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하늘 영역 전체로 봤을 때는 보름달 진짜 큰 건데 그 영역의 2배 되는 크기를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말머리 성운의 목 뒤에 갈기 부분을 정말 디테일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뒤에 점들 보이시죠? 저거 다 팔각 스파이크 말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은하예요. 은하 엄청 보이죠? 이게 제임스 웹입니다. 이거 확대해서 보면은 진짜 장난 아니죠? 이 디테일도 너무나 놀라운데 이 은하들 찍혀 있는 디테일도 봐봐. 장난 아니죠? 요게 한 1300광년 정도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머리 성운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공식 이름으로는 버나드 33이라는 이름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말머리 성운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되게 뜨거운 별들이 있어요. 뜨거운 별들에 의해서 빛이 반사되면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돌출된 부분 있잖아요. 이걸 말머리 부분. 요 기둥이 사실은 진짜 두꺼운 성간 물질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데는 다 날아갔는데 여기는 진짜 두꺼워가지고 잘 안 깎이는 거야. 깎인 게 이 정도예요. 그렇죠. 지금 저거 로마 시대 때 출발한 빛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 말머리 성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광해리 영역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Photo Dissociation Region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빛으로 인해서 이 물질들이 흩어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영역에서는 진짜 젊고 아주 어리고 거대한 별들이 나오는, 걔네들은 진짜 자외선 빛들을 빵 하고 강력하게 쏘고 있거든요. 이 이온화된 가스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먼지 구름들을 깎아냅니다. 그런데 이 UV 복사, 그러니까 이 자외선들이 주위에 있는 물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하고 이제 화학적으로 반응을 하겠죠. 빛이 에너지를 세게 받으면 화학적으로 뭔가 결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뭐 다른 물질로 변할 수도 있고 또 없던 물질이 생성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기둥에서 별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주위에 있는 이런 거대한 별에서 나오는 이 자외선들을 충분히 막지 못하는 이제 밀도가 낮은 부분들은 이렇게 깎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별 형성의 초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말머리 성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오리온 자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이 있고 이렇게 딱 돌출되다 보니까 우리가 관측을 하기 쉽죠. 별에서 나오는 자외선이 이 분자구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 분자들이 어떻게 진화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기에 진짜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UV 라이트가 올라오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먼지들이 올라가는 모양들이 다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얇은 구조의 이런 거를 필라멘트 네트워크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뭐 천문학자들이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어떤 먼지들이 빛을 차단을 하고 또 어떤 빛을 방출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할 수 있고 별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한 구조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좀 더 성간 먼지 내의 성운의 분자 구조라든지 아니면은 가스 분포 등을 자세히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또 다음 거 보면은 M33이라고 하는 삼각형 은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별 생성 영역인 NGC 604라는 이미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가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이미지고요. 이 이미지가 바로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것도 너무 잘 나왔는데 이번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을 한 거는 하얀색 빨간색 필라멘트 구조 보이시죠? 이 허블 우주망원경이 본 거보다 완전히 더 세세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별들이 보이는 거 보면 여기는 빈 공간에서만 이렇게 별들이 보이는데 여기는 진짜 별 생성 영역이 이렇게 다 별이 보이는 것처럼 잘 보이고 있어요. 색깔이 왜 다르냐?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죠. 허블 우주망원경도 그렇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도 그렇고 원본 이미지는 흑백입니다. 관측 목적에 따라서, 그리고 또 조금 더 구분을 하기 위해서 뭐 초록색을 입힐 때도 있고 빨간색을 입히는 것도 있고 포토샵으로 색을 입힌 거예요. 그런데 이 색을 입힐 때 임의대로 그냥 예뻐 보이게 입히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한 픽셀당 빛이 얼만큼 있는지가 다 이미지에 저장 정보가 있거든요. 그 이미지에 따라서 그 색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별 탄생 영역의 자세한 모습을 보여주는 NGC 604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어로는 envelope이라고 그러는데 먼지 가스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영역 안에 이게 200개 이상 정말 뜨겁고 거대한 별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우리가 B형 타입 스타, 이 B형하고 O형인데 우리 태양보다 거의 질량의 한 100배? 요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은하 내에서 O형 타입, B형 타입 별들이 이렇게 200개 이상, 300개 이상 모여 있는 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우리 은하 내에서는 없다고 보면 되는데 M33이라는 은하에서 이런 게 관측이 되는 거는 정말 드문 일이죠. 우리 은하에는 없으니까 이렇게 거대한 별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요 이미지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근적외선 관측 장비로 촬영을 한 거고 이 이미지는 중적외선 관측 장비로 촬영을 한 겁니다. 생각보다 아까 봤던 것만큼 별이 많이 보이지는 않죠. 왜냐면은 뜨거운 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긴 파장에서는 반응을 잘 하지 않아요. 이 긴 파장에서는 훨씬 적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반면에 더 차가운 가스구름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요 나이가 한 350만 년 정도 됐다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요 가스구름 자체가 1300광년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가볼까요? 요거 진짜 얼마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리 우주가 태어나고 나서 약 2억 9천만 년, 그러니까 애기죠. 80살이 된 할아버지가 2살일 때 태어난 은하의 모습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래픽이에요. 실제로 관측을 된 거는 어떤 거냐? 요런 게 관측이 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 제이드라는 거는 프로젝트의 이름이고요. Z14라고 돼 있어요. 우주가 얼마나 팽창을 하는지 적색 이동을 나타내는 건데 요게 14, 지금의 우주보다 14배 이상 작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얼마냐? 우주가 태어나고 약 2억 9천만 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나죠? 기존의 기록은 13.2였어요. 이 영역을 계속 관측을 하다 보니까 14가 관측이 된 거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 은하가 본질적으로는 원래 진짜 엄청 밝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크기가 1600광년 이상의 크기로 진짜 젊은 별에서 나오는 빛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이 은하가 태양 질량의 수억 배에 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주가 3억 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밝고 거대하고 큰 은하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제 다시 한번 생긴 거죠.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밝고 훨씬 더 큰 은하가 이번에 발견이 되었다. 제임스 웹이 발견한 은하 중에 진짜 제일 오래된 은하가
발견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적색 이동이 14인 거를 어떻게 아냐? 궁금하잖아요. 그게 바로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이동이 되다가 뚝 떨어지는 게 있어요. 라이먼 알파 브레이크라고 그랬는데 뭐냐면은 천문학에서 사용되는 진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먼 은하를 관측을 할 때 그 은하에서 오는 빛이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서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요걸 우리가 적색 이동, 영어로는 레드시프트라고 불러요. 이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빛, 수소 원자가 전자가 두 번째 궤도에서 맨 아래 궤도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그 선을 우리가 라이먼 알파라고 부르거든요. 이때 방출되는 선이 자외선인데 이 자외선 영역의 빛이 급격하게 감소하거나 아예 사라지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라이먼 알파 브레이크라고 그래요. 이게 왜 발생을 하냐면은 우주에 존재를 하고 있는 중성 수소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 중성 수소 원자들이 먼 데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요 빛들 중에서 우리한테 오는 동안 이 라이먼 알파선보다 짧은 파장의 빛들을 다 이 중성 수소에 흡수돼 버리기 때문에 딱 이 기준점을 통해서 우리가 나이를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어마어마한 기술이에요. 우주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진화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인류가 발견한 은하 중에 가장 오래된 은하를 발견을 했다. 그 다음으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개의 이미지가 공개가 됐는데 그 이미지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여기 보고 계신 분들이 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어떤 임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시야가 되게 넓어요. 적외선, 가시광선 관측 장비를 2개 다 갖고 있고요. 가시광선 관측 장비를 우리가 VIS라고 부르고 적외선 관측 장비는 뭐 NISP, NISP라고 부르는데 하늘의 넓은 영역을 효율적으로 이제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유럽 우주국이 주도를 하는 겁니다. 나사가 아니고. 어떤 임무가 있냐면은 우주의 대규모 구조하고 우주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의 성질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요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거대 구조를 이제 매핑하는 약 100억 개의 은하를 관측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하늘 전체의 3분의 1 정도를 관측을 하는 거예요. 중력 렌즈 효과를 이용을 해가지고 암흑물질의 분포를 측정을 하고 우리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먼 은하를 관측을 한 것처럼 유클리드 우주망원경도 먼 은하를 관측을 하기 때문에 이 먼 은하들의 적색 편의를 측정을 해서 우주 팽창의 역사를 추적을 하기도 하고 요거를 통해서 이제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규명을 할 거예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말머리 성운 보듯이 되게 디테일하게 보는 게 목표이고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모습을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이번에 공개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이미지 아벨 2390입니다. 네, 왼쪽에 있는 게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요거 허블 우주망원경이 관측을 한 겁니다. 일단 사이즈가 다르죠. 여러분들 이제 구분이 되실 거예요. 요런 거는 별이에요. 요런 게 아닌 이 모래알 같은 거, 요거 다 은하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공지능 같은 걸로 요 은하의 개수를 셀 수가 있거든요. 5만 개 이상의 은하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알 같은 안에 또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수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장난 아니죠? 진짜 조그만 영역인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요 가운데 요 부분이 이제 아벨 2390 은하단인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요렇게 중력 렌즈 현상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요렇게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서 암흑물질 의 양과 어떻게 분포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면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거를 하나하나 이어 붙였어야 됐어요. 그런데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이렇게 넓은 영역을 한 번에 빵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임무를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미지 아벨 2390의 이미지가 공개가 됐고요.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별 생성 영역 중에 하나예요. 요거는 이제 지상에 있는 칠레에 있는 라실라 관측소에서 관측을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이번에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촬영을 한 건데 딱 보기만 하더라도 뒤에 보이는 배경의 은하의 수부터 완전히 차이가 나죠. 요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시야에서만 은하랑 뭐 별이랑 그다음에 뭐 어떤 구조 이 천체들이 한 30여만 개가 보인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진짜 자세하게 안 찍는다고 해도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디테일한 부분들이 다 보여요. 천문학자들이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별이라든지 아니면은 별보다 조금 어둡고 작은 천체들, 갈색 외성이나 또는 행성 중에 떠돌이 행성이라고 있거든요. 떠돌이 행성과 같은 별보다 작은 천체까지도 다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다 암흑물질 같은 것들도 연구를 하는 데 쓰이고요. 이 M78도 오리온 자리에 있어요. 아까 오리온 자리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한 13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요 별 탄생 영역도 아까 말머리 성운이나 다른 별 탄생 영역처럼 우리한테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별 탄생 영역에서 연구를 하기에 아주 좋은 영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 가보도록 할까요? 요거는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가장 큰 나선 은하 중에 하나인 NGC 6744라고 하는 은하입니다. 왼쪽은 허블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은하고요. 오른쪽은 이번에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촬영을 한 건데 시야가 진짜 다르죠. 허블 우주망원경은 이 은하 자체를 한꺼번에 다 찍어내지도 못했어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도 워낙에 성능이 좋은 망원경이다 보니까 이게 한 3천만 광년 떨어져 있거든요. 우리 지구로부터 한 3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이 디테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개별적인 별들을 세는 것도 가능을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요 나선팔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요. 요 데이터를 관측을 해가지고 이 은하의 가스나 별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나선 은하 구조 뒤에 있는 나선 8의 모습을 관측을 함으로써 우리 은하도 그렇지만 요 별의 형성들이 요 은하 8을 따라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나선 8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밝혀진 게 없거든요. 왜 이 지역에서만 별들이 많이 태어나는지 그래서 이제 8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들도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다. 그래서 요 NGC 6744 요 이미지도 공개가 됐고요. 실제로 이번에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요 NGC 6744를 돌고 있는 여러 개 외소 은하들도 발견을 했는데 요 약간 위성 은하 같은 거죠. 요거는 이번에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처음으로 관측을 해냈다고 합니다. 요거는 아벨 2764라고 하는데 수백 개의 은하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하나를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이 은하 단위라든지 이런 거를 관측을 함으로써 우리 우주의 거대 구조를 관측을 하는 게 목표인데 그 목표를 잘 이루고 있다라는 것들을 진짜 실질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부분을 이제 아벨 2764라고 하는데 수백 개의 은하가 이렇게 함께 밀도 있게 뭉쳐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당연히 배경 은하들도 보이고 더 먼 은하단들도 보이고 그다음에 별의 생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상호작용하는 은하 그리고 은하 디스크가 얼마나 얇은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관측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피닉스 자리라고 하는데 그 자리 방향으로 한 10억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하단을 연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암흑 물질의 분포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관측이 된 게 바로 도라도 은하군이라고 하는데 남반구에서 보이는 은하군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상호작용하는 은하의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은하가 서로 합쳐지면서 조석 현상, 이렇게 꼬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흑 물질이 어떻게 서로 반응을 하는지, 은하가 합쳐지면서 주위의 물질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관측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예전에는 요 부분만 관측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워낙에 광각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인 걸 통해서 이 은하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된 유클리드 우주망원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클리드 망원경의 임무 있잖아요. 우리 우주 초기 은하들의 모습을 관측을 하면서 거대 구조를 알아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은하들이 진화를 해왔는지 그때의 진화 모습을 바탕으로 현재 진화 모습도 관측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또 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가 어떻게 변해오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이미지였습니다.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